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남자 이한식입니다. 오늘은 전난 우리 사냐에 어떤 난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난을 입문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데요. 혼자서는 절대 난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부님을 만나서 산책하러 가시면 심는 방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초보일 때는 가장 빨리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물주기, 통풍관리, 심는 방법, 여러가지 이제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데요. 너무 빨리 배우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10년, 20년 그렇게 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뭐냐면 좋은 서성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은 후에도 가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기 좋고 넘거는 나쁘고 그러면 안 되시고요. 항상 나은 것을 칭찬해주고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뭐 기대품이니 한번 시입어 봐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보통 성냥개비만한 생강근에서 올라오게 되면 7년 8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꽃을 보려면 그러면 7년 8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기대품은 물론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입이 좀 빡빡하다고 뭐 고리 깊고 뭐 이렇다고 해서 한번 심어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생강견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신화들을 딱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 끝이 위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뾰족하고 탱글탱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배처럼 보이고 골도 깊고 그런데요. 나중에는 보면 노세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용어는 다양하게 상품을 팔기 위해서 지어낸 그런 용어들도 상당히 많아요. 단엽이면 단엽, 민다듬이면 민단엽,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엽성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 단엽이란 말은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라사지입니다. 라사지. 라사지 뜻은 잘 모르시죠? 옷감에서 유래가 된 라사지입니다. 우들투들한 거. 귤 껍데기를 보시면 오돌토돌 하시죠? 그거 보고 이제 옷감에서 유래된 라사지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복륜입니다. 복륜. 그리고 우리 사나이를 보면 수많은 변이 개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요. 물론 무늬종에서는 거의 무늬 따라 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산반 같은 무늬에서도 백화가 필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화, 황화 여러 종류가 이제 피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산반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산반이 난중에 최고 기초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복륜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하동 가서 이제 채취를 했는데요. 이백에서 약간 노세잎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연복륜화가 피입니다. 연복륜화. 작년에는 이제 화통을 씌워놨더니 경계가 불투명했고요. 올해는 보다시피 여기 꽃대 올라왔죠. 여기요. 불투명해서 화통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복륜인데 소멸이 빨리 와요. 소멸이 약간 복륜기만 이렇게 남겨 있는데요. 그래서
복륜화가 피어도, 연복륜화가 피어도 아주 깊게 물들어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화양도 좀 괜찮고요. 예, 핫배가 가지런히 되어 있고, 예, 삼각피기로, 그렇게 좋은 그 화양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이 복색한데요. 올해 이제 신화를 한쪽 받았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화양도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약 한 500분을 길렀는데요. 한 10년 가까이 전에 거의 동해로 그 몰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산에 가도 이제 난도 잘 안 피고요. 밭대기 가도 뭐 누군가 다 그 낙엽을 끌고서 온 전체가 그냥 뭐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산에 가긴 했는데요. 뭐 한 달 가봐야 뭐 한 척, 맨 그 뭐 공치고 그냥 뭐 김밥이나 까먹고 돌다가 뭐 1시 반이나 2시쯤 되면 몸이 좀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산하고 싶고 그래요. 또 하산하다가 또 내려오다가 또 이렇게 좋은 그 란을 갖다 만나기도 하는데요. 참 걷기 드뭅니다. 자기 이제 한 30년 정도 하면 그 자기 밭대기가 있어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캐다 보면 이제 생강근이 나오는데요. 그 생강근은 집에 가져와 봐야 그 척을 갖다 못 틔웁니다. 특히 이제 겨울 그 생강근은 잘 안 나와요. 혹시나 모르죠. 이제 그 여름에 생강근이 튼튼하고 이러면 그 수트로 해서 자기만의 일단 그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딱 제가 이제 한번 성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수트로 해서 하니까 뿌리부터 나오면서 잎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촉수가 늘지를 않아요. 절대 잘 안 늘어요. 생강근에서 나온 거는요. 그렇게 해봤고요. 저는 난 경력이 20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 지금 50대가 넘었는데 약 30년 넘죠. 부산에서 했어요. 부산에서 했고 또 촉망대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제가 이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화관인데요. 이 안아피기로 아주 합배도 잘 되어 있고 구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도 원해서 한 촉, 두 촉씩 떼주기도 했고요. 여기 이제 월간지에 이제 이렇게 보내서 월간지 이거 보면 난과 생활이라고 적혔죠. 여기 난과 생활. 여기요. 이게 지금 몇 년도냐면요. 이게 이제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봐보세요. 2002년도. 세월이 꽤 지났죠. 난생활을 좀 했어요. 했는데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월간지에 독자들이 나오면 여기 제 이름 나오죠. 부산 해운대구 반송에서 내가 14촉을 했습니다. 해마다 이런 꽃으로 이렇게 정말 멋있는 화가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 촉당이 상당히 비쌌거든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 안 좋고 또 한국 출란을 가지고 조직 그 배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인터넷 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난을 초님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황화는 이런 황화는 절대 지금 꽃대 까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진성화가죠. 진성. 그 어성이란 거는 가짜 황화를 말하는데요. 봄에
부엽토에 쌓여 있다가 갑자기 올라오면 황화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황화라고 집에 갖다 놓으면 다음에 꽃을 피게 되면 분명히 그냥 새파란 꽃으로 피게 됩니다. 그런 걸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꽃들을 까봐도 호화나 소심 어떠한 그런 종류고요. 복색화도 약간 좀 알 수 있습니다. 백화는 지금은 알 수 없죠. 왜냐면 부여토에서 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고요. 산반에서 혹시나 어떤 그런 개체가 이제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 꽃머리가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절대 모릅니다. 이 황화는 이 배워도 이 끝이 없는 게 황화입니다. 그리고 그 초보님들께서는 이 황화를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황화는 보면요, 이 호박꽃, 그 개나리꽃,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전시회 가면 황화도 아닌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화통처리를 해서 임시로 황화처럼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 황화는 이렇게 호박꽃처럼 이렇게 진한 이런 색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성화라고 명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벽에 약간 노서잎을 띠고 있어요. 여기 보면 2002년도 3월 11일 날 제가 이렇게 찍은 겁니다. 여기요. 그리고 뭐 서성인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서성 같은 건 아니고요. 완전 그냥 민출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했을 때는. 그리고 이 신화가 올라올 때 뭐 특별하게 뭐 서성처럼 보이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냥 뭐 민출라처럼.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잎을 자세히 보면요, 건수엽입니다. 건수엽. 이배의 건수엽. 건수엽이란 말은 약간 떨어지면서 그 뭐라 하면 곡을 탄다 할까요? 곡을. 그런 잎을 참 선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포라든가 모든 게 깨끗하죠. 이렇게요. 호박꽃, 호박꽃. 그리고 이제 보면 이건 이제 이건 이제 복륜인데요. 복륜인데 제가 몇 년 전에 하동 가서 혼자 숙박을 잡고요. 약 한 3일 동안 그렇게 어렵게 이제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복륜 같은 이제 란 개체는 돈을 얼마 안 줘도 사요. 옛날에는 좀 비쌌어요. 20년 전에는. 뭐 호도 그때 뭐 150만원, 뭐 200만원, 뭐 중압중투 같은 경우에는 척당 500만원, 1000만원 그래 갖고요. 또 단육개체는 복륜이 물고 있거나 마루가 잘 들고 나사지가 잘 들면 척당 무조건 뭐 1000만원 이상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단엽도 중국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배양건에서 나오는 건지 불투명한 것이 맞습니다. 이 난을 토요 장터나 이런 데 가시면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요. 잘 아시는 선배님과 함께 그렇게 가서 사셔야 되고요. 뭐 인터넷 뭐 5만원짜리 서성이니 뭐 입변 개체니 그런 거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 산에 가보면 신화 나올 때는 전부 다 입변 개체로 그렇게 나옵니다. 입변 개체란 말은 입도 넓고 약간 오가지면서 그런 걸 보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속을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이제 캐오고 막 분수만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꽃피면 전부 다 뭐 산에 다시 갖다 주든가 아니면 뭐 선물용으로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용어들을 이렇게 보면 20년 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요. 좀 약간 그 장사 속이 있습니다. 장사 속. 없는 용어를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항상 이렇게 보면 잎이 뾰족한 것보다 손톱처럼 이렇게 둥근 보시죠. 둥근 잎에서 그 화형도 좋고 그런 게 이제 거의 점을 많이 지죠. 근데 잎이 뾰족하다고 해서 화형이 나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 한국 출라는 이 꽃을 피워봐야 합니다. 꽃을 피워봐야 알고요. 한 3년 정도는 그 피워봐야 착한 알 수 있어요. 그 난의 그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산방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그 산바나가 피었다가 내년에는 그 민출나루로 나왔다가 해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방 같은 경우에도 고정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나중에 또 몇 년을 하다 보면 또 좋은 꽃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한국 출라는 참 그래요. 작년에 이렇게 꽃 피어와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또 특히 이 통풍 관리가 중요한데요. 통풍 관리. 남이 이렇게 심으라 저렇게 심으라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자기 집에 그 통풍, 항상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 통풍이 너무 잘 된다 이러면요. 자기가 알아서 그 대중소를 갖다가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요. 통풍이 좀 안 된다 이러면 대립을 좀 많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심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뿌리 세척이죠. 채취해서 물론 그 세균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담가 놨다가 또 씻어서 또 한 몇 시간 놔뒀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센 45나 이런 데 담가서 하면 그 약해를 입더라고요. 특히 서 같은 종류 엽록소가 적은 유령 같은 서 있더라 아닙니까? 기부에는 녹색이 들어와 있고 이 끝쪽으로 이제 녹이 없는 게 있어요. 유령서 비슷한 유령. 살리기 좀 힘들고요. 약기를 입어서 한 달 좀 있다가 또 이제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 날이란 것은 이렇게 보면 전시회 같은 이런 데 가면 이 기부가 이제 소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부가 이렇게 말아가야 되고요. 그 황화나 그 뭐냐면 홍화나 서성으로 나왔다가 소멸되면 이 기부 쪽으로 항상 이렇게 그 맑은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이제 산책하다 보면 뭐 유령도 만나요. 노란 그 유령도 있고요. 백색 유령도 있는데요. 초보자들은 처음에 보면 환장을 하죠. 그런데 그 심어봐야 유령은 그 엽록소 개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죽어요. 죽고 또한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령입니다. 유령.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잎이에요. 그래서 그냥 산에서 즐기고 말아야 되고요. 혹시나 이제 유령 개체가 이렇게 뜬다면 그쪽에 그 무늬종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산책을 하다 보면
한 입장에만 이 호가 이렇게 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 10촉 심으면 중투 터질 확률은 약 한 3%밖에 안 됩니다. 100촉을 심어도 터지는 게 있고 100촉을 심어도 안 터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돋보기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돋보기 필요 없고요. 이 45각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눕혀서 보면, 뭐, 웬만한 호라든가 이런 거는 뭐, 시로 같은 거는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산책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뿌리를 깨끗하게 세척을 잘 해야 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보드라운 칫솔 가지고 문지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물에 담가 놨다가 그 부드러운 솔로 살살살살 이렇게 그 털면서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괜히 빡빡 문지르면 그 난한테 해롭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하시고 그 부드러운 솔로 가지고 이렇게 털어내고요. 그렇게 이제 그한 몇 시간 뒤에 말리면 뿌리가 노골노골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심으면 좋고요. 또 난이 한 촉인데 뿌리가 여러 촉이 되면요 또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 한 촉인데 뿌리가 어떤 거 보면 뭐 네 촉, 네 촉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 촉이 되는 게 있거든요. 길게 뻗어나가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르라는 거는 이 평생을 배워도 더 배워야 되는 게 또 난인 것 같고요. 또 이 책도 많이 읽어봐야 되고 그 나누의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온천 그게 이제 식물고등학교 있어요. 그게 이제 3월 한 10일 정도 되면 거기서 이제 전시회를 하고요. 또 뭐 MBC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3일 10일 정도 되면은 그런데 가서 이제 나루에 사람들과 함께 감상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 차곡차곡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이제 그 가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 관리, 통풍, 그리고 신고, 그 나중에는 이제 시비 관리, 이 뭐 연면 시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마푸강 K라든가 이런 것도 폰에만 이렇게 올려주지 말고요. 약간 묻어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약 500분을 잃었기 때문에 그 동해로 완전 뭐 이렇게 뭐 만들만들하게 뭐 일이 어려웠었어요. 그뭐 겨우 그냥 몇 촉 살린 거는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이사 오면서 그 화분을 갖다가 이제 옮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합식을 했어요. 합식. 합식을 해도 야들은 지금 이렇게 보면 잡아당기도 뭐냐면 이렇게 딸려올 정도로 이렇게 뿌리가 엄청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보면요. 제가 또 한 가지 알려 드릴게요. 이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이 끝이 이제 타잖아요. 이게를 보면. 보통 보면 집에다 이제 길을 보면 한 요 정도 이 끝이 탈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뿌리 끝에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뿌리 끝에요. 뿌리 끝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 끝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분을 뒤집어서 다시 분갈이를 하든가 소독을 해서 그렇게 심어야 된다. 그러면 잎이 한번 끝이 타기 시작하면 계속 타다가요. 물론 타다가다가도 이제 어느 그 중간쯤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안 타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컷이 타는 거는 분명히
그 뿌리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뭐냐면 이 끝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복륜 소멸이죠. 소멸. 이렇게 보면 소멸이 됐는데도 이게 일옆에서 이렇게 보면 무늬가 이렇게 남아 있죠. 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데 보면 완전 소멸이 돼서 초보자는 이제 이렇게 그 복륜인지 복륜이 아닌지 또 햇빛을 많이 봐서 인위적으로 복륜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 이 산에 가서 가장 많이 속는 게 햇빛 때문에 이 끝이 이렇게 보면 복륜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잘 하면 복륜을 갖다가 어떻게 찾아내는지 세월이 흐르면 이제 알게 돼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소멸이 돼서 이걸 잘 몰랐어요. 이렇게 뭐 조복처럼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조복처럼.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하고요. 지금 신화는 화려하게 이렇게요. 화려하게 이제 무늬는 들었어요. 이렇게요. 봐보세요. 이렇게요. 크면서 이것도 무늬가 점점 사라져요. 소멸성이죠. 소멸성. 이렇게요. 근데 이제 그 꽃은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복색화를 많이 기대했는데 그랬어요. 복색화는 지금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괜찮고요. 이렇게 보면요, 올해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 복륜이라는 걸 알겠죠. 이렇게요. 실복륜처럼 사복이라고 그러죠. 사복. 예. 복륜도 보면 뭐 요만큼만 이렇게 남는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있는 대복륜이 있고요. 대복륜호 여러 가지 이제 뭐 용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서물복륜에서 그 대형 총 그런 꽃이 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복색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게 이제 많이 피고요. 지금 옛날에 이제 지금은 뭐 태극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별 그렇게 뭐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15년 전만 해도 뭐 태극선 뭐 이러면 정말 알아줬거든요. 지금은 뭐 누구나 이제 뭐 많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뭐 옛날처럼 뭐 값어치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산에 가면 그 대부분 보면 이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신화가요. 지금도 유튜브 보니까 그 짝퉁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찔러보면요, 탱글탱글하게 이래 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표현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신화는 올라올 때는요, 빡빡하고 골덕 있고 뭐 솔직한 말로 뭐 탄력 비스무리하게 그래 보입니다. 나중에 갖다 놔면은 그 원 제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산책하러 가면요, 어느 산에 이렇게 가면 뾰족한 난도 있고 약간 둥근 모양도 있고 개체가 여러 개체가 있어야 거기에서 변이종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쳐다봤을 때 똑같다 이러면요, 그 산은 그 변이종이 나올 확률이 아주 희박합니다. 거의 막 안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저도 뭐 대한민국 안 가본 데는 없습니다. 안 가본 데는 없고요. 그동안 참 좋은 난도 사기도 했고 채취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뭐 얼마 없어요. 얼마 뭐 한 분수로 따지면 한 6번 정도 될까요? 500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동해란 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안 되게 본 사람은 몰라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인터넷에서 또 판매하는 그 사람들이 속이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뭐,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오가지 가지고 예, 물방울처럼 뭐 이렇게 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그게 뭐 두화 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두화는 물론 이배에서는 뭐 잘 피고요. 또 장단엽에서 잘 피지만 이 오가진다고 해서 그 두화가 필 확률은요 거의 10%도 안 됩니다. 예, 10%도 안 되고요. 예, 그런 데서 속지 마시고요. 인터넷에 판매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뭐 두화 변이니 뭐 그런 건 좀 믿으면 안 돼요. 살려면은 그 예, 장터 가서 정말 꽃을 보고 그렇게 사는 게 좋고요. 또 확실하게 그 산채하시는 그 사람들 그 믿고 그렇게 하시면 그 두화가 나온 자리에서 보면 그 입성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오가지 따든가 이렇게 해서 두화가 절대 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입에 비해서도 이 근엽성을 띠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항상 두화가 피어요. 이제 예, 점을 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런 데서 일단 그 기대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리고 그 잎을 이렇게 보면 뭐 절대 두화가 필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보면 두화나 원파나가 피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음,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오늘은요 이 출란을 그 보면서 유튜브도 보면서 그, 그 출란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흐트러진 세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저보다 선배님들 이렇게 보시면요 이 신화가 올라오면요 거짓말이 침처럼 이렇게 꽉꽉 찔러요. 찔고 골도 깊고 그 신화가 나오면은 짤막한데 여러 짤막한데요 보면은 뭐 시퍼렇고 막 진청색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혹시나 단엽인가 싶어서 캐다가 씌워봐야 뭐 허사입니다 허사. 그래서 난 보는 그 안목을 몇 년 이렇게 같이 그 한 그 전문가 그런 사람들한테 배워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에 댕기면 그 단역을 찾는다고 낙엽을 갖다가 막 긁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서성을 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